윤 대통령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국힘 대표 경선의 3대 변곡점은 무엇일까요? 예, 이제 3월 8일 날 정해졌죠? 3월 8일 국힘 경선이 이루어집니다. 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선출을 같이 하는데요. 여기에 그날 1, 2위가 과반수가 넘지 않을 그럴 상황에는 1, 2위 간의 결선 투표도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후보가 최소한도 5명 이상 이 후보가 등록을 할 것이 확실히 되니까 결선 투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한 사람이 50% 이상 득표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결선 투표는 거의 뭐 확실하다고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네. 예, 어떤 3대 변곡점이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마 변곡점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윤심,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미래 구상을 갖고 있고 이 미래 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예, 그런 윤심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당심, 예, 이른바 지금 85만, 예, 조금 있으면 거의 90만을 넘어서 이제 100만 당원이 될 텐데요.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아웃되고 그 이후에 30만 명 이상 이 늘어났던 당원들이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결선 투표와 함께 컷오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게 지금 현재의 3대 변곡점 요인이 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 중에서 그렇겠네라는 말씀이 나오실 것입니다. 3월 8일 이제 전당대회가 1월과 2월 지나면 바로 3월 8일이니까요. 사실상 2달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이죠. 이제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당대표 경선이 이루어질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네, 이거는 뭐 당연합니다. 나의 앞에 4년이 남은 이 국정 운영에서 어떠한 당대표가 돼야 아주 효율적으로 대통령실과 윤석열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른바 개혁을 하려면 뭡니까? 굉장한 시간과 또 품이 많이 들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렇게 3대 교육을 천명을 했는데, 그 개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단 국민의힘에서 조직적으로 그걸 받쳐줘야 될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이게 주고받는 그런, 정치는 뭐 협상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협상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민주당과의 충분히 이 협상도 가능하고, 또 대통령과의 이 어깨동무를 하고 3대 개혁을 같이 추진해야 되고, 더더욱이 1년 3개월 남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총선에 당 얼굴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의중, 이것은 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마음이 쏠릴지, 쏠리면 뭐 거기에서 끝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이런 분들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지, 그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후보에게 윤심이 작용을 할까, 이것을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대략은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 그리고 그간의 어떤 당내 활동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한 지금 서너 분 계시죠. 이른바 범친윤이 한 서너 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중도로 판면이 되죠. 그리고 또 뭡니까? 네, 그리고 중도로 표방이 되는 게 중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더 이 스펙트럼을 보인다면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중도에서 더 오른쪽으로 이 포지션이 될 테고요. 네, 또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출마를 아직 안 했지만 나경원 의원도 범친윤으로 분류가 되는데,
글쎄요. 그렇게 되면 범신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기윤, 여러분들 김장연대 충분히 아실 텐데요. 네, 권성동도 지금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그러죠. 나경원, 이렇게 되면은 친윤만 벌써 세네 사람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모두 다 같이 출마를 하면은 어부지리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마 등록을 할 때 한두 사람은 교통정리가 될 것이다 하는 예측들도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윤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것은 1월 한 중순쯤 되면은 약간의 그 1단의 그런 그 힌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저는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1월 초에 여러분과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바로 당심. 네, 당심은 바로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이 지금 제가 드린 대로 85만에서 곧 한 열흘 있으면 9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100만이 가까이 될 텐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새로 당원에 가입된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분들에게 이 몰표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굉장히 큰 변수가 따른다. 작은 글씨로 또 보완을 해드릴까요? 김기현은 덕장이다라고 친윤연대, 바로 이게 김장연대죠. 언론용어로 김기현, 장재원. 예, 두 사람은 지금 상당한 유대를 합니다. 예, 김장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김기현 후보에게 물었더니 김기현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제가 맛있는 김장을 담궈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김장이 맛있는지를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고 김장연대에 대해서 적극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죠. 예, 장재원 의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기현 의원은 상당히 원내대표까지를 한 실력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부흥 띄우는 걸 봐서는 장재원은 끝까지 김기현을 믿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권성동의 입장이 좀 난처해지겠죠. 장재원은 권성동 자기를 지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에 앞서서 김기현을 먼저 지지를 했으니 권성동은 다음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것도 주목거리가 되는 것이죠. 당원이 50만 명이 늘었다. 그래서 표심을 현재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컷오프 방식에 따라서 극우이변 더 오른쪽에 있는 황교안이라든가 부산의 오선 이 출신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나옵니다. 몇몇 분들이 나오고요. 김 여사, 김 여사의 팬클럽 회장으로 돼 있던 강모라고 하는 변호사 있죠.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도 이미 대표 출마하겠다라고 나오는데 그분들 스펙트럼은 더 오른쪽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대략 한 10명 정도가 현재 저요 하고서 손을 드는 상황이니까요. 아마 등록할 때 정식적으로 등록을 할 때도 돈이 꽤 들어갑니다.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등록할 때도 몇 사람은 등록을 포기를 할 것이고요. 등록을 한 다음에도 단일화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약 한 7, 8명으로 줄어들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7, 8명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1차 컷오프를 당할 때 4사람 정도로 줄어들고요. 이제 4사람이 마지막 파이널 본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그럴 상황인 것이죠. 네. 그렇군요. 소리뜰님, 루카님, 고천홍장님, 황정책님, 최재웅님, 황경남님, 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선호하는 것은 다 다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루카님이, 부산 출신 오선위의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맞습니다. 저는 조경태 의원하고 다른 사람 이름하고 이렇게 갑자기 경자를 쓰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제가 이름을 말씀을 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부산에서 5선을 이뤘는데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저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당원들에게 어떤 호소력을 갖추기에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정도로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아님, 저도 황 대표님 지지합니다. 승산이 있는 곳으로 밀어야 하지 않을까요? 강신업이 나온다고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됐습니까? 꽃땡이님, 들어오셨군요. 꽃땡이님, 아까
논란이 되어 있는 게 꽃땡이님 뭐 말씀 때문에 그러신 모양이군요. 네, 그렇군요. 네, 국힘 대표 경선 이제 두 달 남짓 남은 대표 경선의 3대 변곡점이 지금 상당히 요동을 치면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윤심 이것은 뭐 막판까지 공식화를 안 할 겁니다. 공식화를 하면은 오히려 대표 경선에 깊숙이 관여를 했다라고 또 다른 파문이 이르니까요. 단지 윤 대통령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토밀스님. 그렇죠. 당내 경선도 이기고 그 경선을 통해서 총선을 이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총선을 이기는 게 바로 윤석열 정권이 성공으로 가는 제1차 관문입니다. 1차. 만약에 총선에서 다시 민주당 바람이 불어서 민주당이 169석이나 과반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은 글쎄요. 윤석열 정부는 그 시간부터 레임덕이 바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도 저렇게 이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회가 민주당 모든 의도대로 끌려가는데 더더군다나 다음 총선에서도 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 식물 정권보다도 훨씬 더 나약한 그런 정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바로 총선에서 이기는 그런 당대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느 분 말씀이었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